네, 그럼 바로 발표하게 해도 될까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로드 오브젝트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 인 포인트 클라우드랑 패스트 마스크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이미지에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에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한 2018년에 그 스키즈세그라는 논문과 함께 그 저자들이 그 어노테이션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래 3차원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인데 이제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빠르게 처리를 이제 CNN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2D 이미지로 이제 바꿔놓고 이제 퍼블리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즈세그라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포인트 세그나 스키즈 세그 버전 2 같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그 해당하는 성능을 높이는데 논문 주제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텐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씬 세그멘테이션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들입니다. 먼저 이제 채널 셀프 어텐션 모듈이라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발표된 것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다른 추가 데이터 없이 그 하이 레벨 픽처에서 어떤 셀프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채널 간의 인터 디펜던시를 모듈해서 좀 더 어떤 표현이 풍부한 픽처를 만드는 것이 이 어텐션 모듈의 어떤 목표입니다. 이때 이제 채널 셀프 어텐션 모듈 말고도 이제 스파셜 셀프 어텐션 모듈이 같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스파셜 셀프 어텐션 모듈은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수백 픽셀에 해당하는 그 픽처를 제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억 단위의 픽셀 이제 계산 수가 돼서 굉장히 그 순간 GPU 용량을 10기가 이상 먹고, 그리고 그 프로세싱 타임도 굉장히 느려져서 어떤 리얼타임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모듈은 제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셀프 어텐션 모듈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스파셜 어텐션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 그 픽셀별로 채널에 대해서 그 에버리지 플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 픽처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 컨볼루션을 취해서 셀프 어텐션 맵을 만드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맵은 이제 여기 보이는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하이 레벨에 있는 픽처에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로우 레벨 픽처는 이제 공간적 그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 정보를 이제 어떤 하이 레벨 픽처에 그 공간적 그 픽처를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곱해준다는 어떤 모듈을 사용해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델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결과를 직접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이제 IO류를 계산해서 이제 카 페데스트리언 사이클리스트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기존의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던 스키즈 세그에 비해서는 이제 페데스트리언과 사이클리스트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이타 다른 이제 좋은 논문들의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적인 어떤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일단 그 결과들을 그려봤는데, 일단 이런 큰 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 잘하게 세그멘테이션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제 갈색으로 표현되고 이제 보행자 이제 페데스트리언이 초록색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이렇게 작게 멀리서 보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검출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 뒷부분에 있는 이제 보행자 역시 아예 이제 발견조차 못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좀 작게 나오면 이제 전혀 확인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일단 먼저 디텍션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디텍션을 한 후에 아니 세그멘테이션을 좀 적용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픽처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브젝트 디텍터를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프로파자를 만든 후에 그 바운딩 박스를 베이스로 해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터의 어떤 성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어떤 박스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목표가 되는 오브젝트의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주변에 대해서 리셉티드 필드를 구성해서 여기서 세그멘트 프로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직 모르겠어서 각각의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세그멘트 프로포잘에 대한 이제 패스트 마스크 논문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패스트 마스크 논문 이제 원 제목은 세그멘트 멀티 스케일 오브젝트 캔디데이트 인 원샷입니다. 여기서 일단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한 것은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 스케일의 베리언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브젝트 어피어런스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를 베이스로 해서 오브젝트 프로포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것으로 이제 초기 인풋을 잡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텍터의 스피드와 정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해서 일단 어떤 한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에를 목표하는 이미지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제 스케일이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인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만약에 목표라고 했을 때 그 물체가 굉장히 스케일이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되게 자르고 리스케일해서 인풋으로 주는 이제 멀티샷 메소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멀티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계산적인 코스가 굉장히 비싸져서 리얼타임으로 프로세싱하는 게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기존의 방식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 프로포잘에서 이제 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픽처의 형태로 이제 프로포잘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리셉티브 필드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 만약 이거는 그냥 창문인데 원하는 세그멘트 오브젝트는 전체 박스인데 이제 픽처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창문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리셉티브 필드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사람에만 어떤 픽처가 이제 포커싱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야를 이제 포커싱 하고 있어서 세그멘트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베리언스를 다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방식은 이제 계층적인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모델 구조를 보면은 이제 바디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모델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레즈넷이나 VGG넷 같은 기본적인 모델이 들어가서 일단 픽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넥이라는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픽처를 이제 바디넷으로부터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넥은 웨이트 쉐어드 레지듀얼 넥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넥으로 이제 픽처를 계속 다운 샘플링 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거기서 추출한 어떤 그 윈도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윈도우에서 다시 업세플링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 모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제 바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레지듀얼 렉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넥이라는 모듈을 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써서 어떤 픽처를 추출할 것인지, 이제 에버리지 풀링 아니면 피드 포워드 그냥 컨볼루션이나 풀링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추가적인 실험을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실험을 다 해봤는데, 단순히 맥스 풀링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풀링을 계속 해서 줌아웃이라고 하는 피처 맵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이제 계층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크기가 다른 피처를 이제 만들어내야 돼서 맥스 풀링을 한 번만 적용할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더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두 번, 세 번 적용한 거랑 처음 적용한 것의 픽처의 어떤 값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이 어려운 것 같다고 이제 실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좀 약간 흐릿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이제 피드 포워드도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에펙트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레즈넷에서 같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과 두 번의 컨볼루션과 에버리지 풀링 그리고 한 번의 에버리지 풀링을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성능이 더 좋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넥을 통해서 이제 줄어든 이제 픽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헤드라는 이제 모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헤드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컨피던스 스코어는 이제 이 창 윈도우가 일단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이제 제대로 포함하고 있을 어떤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기존에 그냥 헤드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피처 피라미드를 이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그 피처가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텐션 헤드를 이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텐션 모드를 사용하면은 만약에 물체의 오브젝트 디텍션이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 타겟이 하나의 코끼리라 생각했을 때 다른 코끼리들이 포함 안 되게 하려면 이 어텐션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에게만 조금 더 포커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텐션 모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어텐션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논문에서 따로 그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을 만든다 했는데 정확한 연산은 제가 그 식도 없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뽑아내는 부분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컨버전을 통해서 이렇게 512 채널에 14x 14x 픽처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연결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56x 56의 이미지 마스크를 뽑아내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일단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컨비던스를 이제 뽑아내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풀리 커넥티드해서 하나의 마지막 확률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피처 피라미드가 정확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디코딩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은 투 스트림 네트워크라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픽처 피라미드를 좀 더 덴스하게 만들고 어떤 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링을 이제 바디 네트워크에 적용을 할 때 스트라이드가 다른 두 개의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기가 다르고 어떤 정확한 물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테스트 트레이닝 할 때는 스트레이드 3이랑 스트라이드 2를 하는 이 픽처를 각각 3개 그리고 3개, 4개씩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할 때는 이제 4개, 4개씩 이제 다운 스케일 된 이 8개의 픽처를 통해서 이런 윈도우를 만드는 것으로 논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픽처 윈도우들을 이제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멘시티 리덕션이라고 하는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좀 크기를 맞춰주고 일단 배치 노멀레이션을 여기 적용해서 어떤 피처의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아낸 오브젝트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이것을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세그멘테이션이랑 결과를 이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라운드 스루 값을 어사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제 트레이닝 동안에 어떤 슬라이딩 윈도우가 그라운드 스루 오브젝트가 속하는지 정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라운드 스루 값으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그 윈도우가 오브젝트를 정확히 포함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그리고 그 해당하는 윈도우에 이제 0.4, 0.8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범위의 스케일에 그 오브젝트가 핏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브젝트가 그리고 이 윈도우의 어떤 중심부에 센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윈도우로부터 세그멘트 마스크를 이제 뽑아내서 세그멘테이션 그라운드 트루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서라운딩 바운딩은 어텐션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3가지에 대한 웨이트 그 로스의 웨이트 썸을 이제 전체적인 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3가지는 컨피던스 로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로스 그리고 리전 어텐션 로스입니다. 이 각각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CAS는 이제 C는 이제 Groundless Confidence 값이고 A는 Attention 그리고 S는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Groundless 값이고 여기에 위에 hat이라고 하나요? 이게 붙어져 있는 것은 이제 예측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은 이제 전체 슬라이딩 그 윈도우 개수가 되겠고요. 식을 보시면 그냥 원래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된 게 액티브 펑션인데 이것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이제 추론을 할 때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이제 여러 개의 멀티 스케일의 윈도우를 추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총 이제 제일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K 개의 윈도우만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트 디코딩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습시킬 때는 이제 메모리 제한, GPU 메모리 제한이 있어서 이제 픽처 맵을 이제 4개를 사용해서 7개를 추출하고 인퍼런스에서는 8개의 스케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를 학습시킬 때 이제 이 4개 공유되기 때문에 웨이트가 공유되는 거라서 이제 7개의 스케일 픽처로 학습을 해도 그리고 추론할 때는 8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이제 같은 4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뭐 8개를 사용해도 되고 10개를 해도 되고 그것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MS 코코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이제 IOU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에버리지 리콜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AR 이제 골뱅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버리지 리콜이나 그리고 N은 이제 프로포잘 되는 그 물체의 개수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이제 뭐 만약에 사람이면 사람이 IOU가 얼마, 뭐 인형이 IOU면 IOU가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디텍션 부분에 그런 거랑 연계된 결과라서 그런지 이 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밑에 줄은 이제 IOU에 대해서 0.5에서 0.95까지 IOU에 대해서 이제 에버리지 리콜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디텍션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를 아직 안 해봐서 이게 정확히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그래서 이거 다른 이제 딥 마스크와 이제 패스트 마스크를 비교했을 때 스케일이 이제 커졌을 때 정확도가 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스피드는 이제 거의 0. 그러니까 수백 미리 세컨드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결과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처럼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IOU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 어린 아이의 그란스러스 값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제 인터랙션 그 지역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결과는 없어서 그게 조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콜 리졸트에서 어떤 부분이 헷갈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리절트에서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여기 이제 이게 0.5의 IU에서 네. 0.95까지의 혹시 ROU까지. 그 마우스 네네. 포인터 보이게끔 할 수 있나요? 아, 예.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10개의 이제 박스 프로포절이 있을 때 네. 이제 리콜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음. 그려지는데 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약간 프리시전 리콜 커브 같이 생기긴 네네. 했는데 네네. 이제 예측한 이제 리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뭔지 아나요? 이제 가로축이 IOU고 네. 그리고 세로축이 그 리콜입니다. 에버리지 리콜이라고. 음. 네. 그 그 어떤 스레숄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아, 그러면 네네. 이게 두 개 IOU랑 아까 세로축이 리콜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게 세로축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그런 트레이드 음, 오프 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라인으로 음, 그린 아, 거거든요. 제가 아, 알기로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 값이 여기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바꾸면서 그러면은 네네. 그 IOU 값이 늘어남에 따라 네네. 그 리콜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것 같고 저게 아, 네네. 오른쪽 상단에 가까워질수록 커브가 네네. 그렇게 그려질수록 성능이 네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네네. 그 말인즉슨 그 커브 아래에 그 네네. 영역의 넓이를 아, 여기, 네, 네네. 최대화하면 그 알고리즘이 좋은 걸로 알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아, 유사한 개념이 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음, 그러면 이런 류의 데이터에서는 네. 그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카테고리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음, 그 전체를 네, 통틀어서 전체랑 네네. 설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네네. 저도 딱 따로 그 카테고리를 나타내진 않죠. 이게 데이터셋이 MS 코코를 사용했다고 하셨나요? 네네. 음, 그렇네요. 전체를 다 음, 통틀어서 설명하는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논문을 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픈 소스인가요? 이 소스가 패스마크. 공개되어 있나요? 네, 아마, 네네, 그렇습니다. 그 코드 논문에 공개되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좀 질문 해봐도 그 앞에 네네. 그러니까 로드 오브젝트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려고 이걸 네네. 본 거잖아요. 처음에 본 게 스퀴즈 세그고 네네네. 이 스퀴즈 세그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거기 네네. 어텐션을 넣어서 해봤다는 거죠. 네네. 성능을 개선하려고 그게 이제 이렇게, 네. 채널 셀프 어텐션 모듈이랑 네. 스파셜 어텐션 모듈 이 두 개를 네네.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넣은 거예요? 음, 아, 이게 스파셜 어텐션 모듈은 스킵 커넥션에 네, 넣어서 이제 저레벨 그러니까 낮은 피처에 대해서 네, 스파셜 어텐션을 이제 뽑아내서 네, 이제 높은 그 채널에 있는 피처에 곱해서 네.
적용을 하고 이제 채널 어텐션 모듈은 네. 이제 이 뒷부분 이제 그러니까 디컨볼루션을 다 하고 이제 원래 이미지 크기가 됐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확률을 뽑아내기 전에 음. 거기에 이제 채널 어텐션 모듈을 적용했습니다. 아, 채널 어텐션 모듈은 뒷부분에, 네네. 이제 그리고 채널을 이제 네네. 스파셜 어텐션 모듈은 스킬 앞부분에, 커넥션 네네. 스킵 앞부분 커넥션? 픽처에 네 이제 앞부분 픽처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 곱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이제 스파셜 어텐션 모듈을 제안한 논문에서 네. 이제 그렇게 뽑아낸 스파셜 어텐션 맵에 이제 이 어텐션을 뒷부분에 곱하게 되면은 네. 그 곱하는 연산이 하나의 어떤 이제 로우 레벨 픽처가 음. 그 스파셜 정보가 많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로서 작용한다고 이렇게 음. 제가 본 논문에 설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음.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해서 네.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채널 셀프 어텐션은 뭐 특별한 이유가 아 그냥 채널 어텐션 모듈도 있는데 네.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제가 실험해봤을 때 성능이 네. 낮아져서 이제 둘 다 나아져서 원래 셀프 어텐션 모듈로 쓸라 했는데 네. 이제 스파셜 셀프 어텐션은 이게 연산이 너무 많아져서 네. 이제 쓸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음. 그 대신에 이제 대안으로 다른 논문을 이제 읽고 찾아보면서 이, 하다가 이제 이 네. 두 논문은 다른 거예요, 서로?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성능이 막 엄청 좋아지진 않아서 음, 그냥 스키세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다른 것보다는 별로다. 네네. 이 다른 것보단 또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트 마스크라는 걸 보게 된 이유가 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작은 것들을 아예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그라운드 스루스고 네. 오른쪽이 이제 제가 구현한 모델을 예측한 결과인데 네. 이제 작은 이제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음. 아예 세그멘테이션 못해서 이제 음. 좀 약간 디텍션과 연관돼서 음.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그 프로포잘드 영역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네. 좀 더 작은 것들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그거는 패스트 마스크는 디텍션을 먼저 하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디텍션의 개념이 원래 바운드 박스를 하는 것들을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패스트 마스크는 이렇게 바운드 박스로 디텍션 한다기보다는 네. 일단 목표 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픽처를 일단 추출해내는 그러니까 바운드 박스는 아니지만 이제 네. 인풋 이미지에서 네. 이제 목표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윈도우라고 하는 픽처를 이제 잘 뽑아내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왼쪽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아니라 저런 오른쪽에 영역을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세그멘트 프로포절이 그런 의미인가?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어떤 좌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네. 막 이게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네글이라는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 바디넥에서 추출한 피처에서 네. 일단 이 오브젝트가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 음. 이제 어텐션을 주면서 이제 이 윈도우 박스를 만들어내는 이거 어떻게 네, 그런 하나의 디텍션과 비슷한 세그멘트 프로포잘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 어떤 정형화된 모양이 아니라 네, 피처를 이제 음.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그 패스트 마스크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뭔가 잘 안 되면 또 약간 딕텍션을 사용해서 딕텍션된 박스 안에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 방식으로도 음. 이제 공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걸 분석해 본 거고 이걸 적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 네네. 스퀴즈 네. 세그에다가. 네. 네네. 뭐 일단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네. 아직 디자인을 안 했는데 네. 또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약간 일단 이렇게 크면은 이제 가까이 있어서 좀 큰 경우에는 그 정확도 높게 세우테이션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것들을 못해서 음, 이게 성능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이게 제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네, 20, 30%대라서 네. 조금 개선할 수 있지 디, 않을까. 디테일을 놓치게 돼서. 네네. 근데 뭐 음, 음, 어쨌거나 이제 성능을 높여야 네,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도 그렇죠, 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네, 있어서 이게 네, 도움이 될지는 아직 확 와닿진 않는다. 네. 일단 실험을 해봐야 알 좀 것 더, 같다. 네, 그리고 좀 더 기초 논문을 좀 읽어봐야 제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갑님만 발표하는 거죠? 네, 아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